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26년간 2000여 건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건설 소송을 제가 직접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임원대의원 공부방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공사계약 체결한 뒤에 공사비 증액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이미 체결한 공사비 금액이 적절한지를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 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공사비 검증을 받으면 절차는 어떻게 되고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나중에 작성될 제6건이 되겠습니다. 자, 정비사 법령해설집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공사비 검증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가?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주는지, 돈만 주면 해주는지, 뭐 이런 경우에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제29조의 2 공사비 검증 요청 등 해서 공사비 검증에 관련된 첫 번째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는 재개발사업 말고 재건축사업,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건 빠져 있습니다. 여기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져 있는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 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보통 한국 부동산은에 많이 하는데, 한국 부동산은에 우리 조합의 공사비 검증을 해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다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죠. 사업 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면 반드시 검증 기관에다가 요청해야 한다라는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 1호에 관해서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을 달아놨는데 어떻게 달아놨냐면,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증액할 때 많이 검증한다 생각하시는데,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의뢰를 요청하면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비 검증을 해봤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공사계약이 너무 많이 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기존에 체결한 공사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걸까요? 이거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계약이고 사적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는 이상은 공사비가 약간 과도한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왜 1호에다가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공사비 검증을 하도록 만들어 놨느냐? 이거는 아마 제 추측으로는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왔으면 이미 체결한 공사계약 금액과 비교를 해본 다음에 이게 적정하게 첫 번째 계약이 체결됐는지 아닌지를 참고로 해서 주 공사비 정확 청구를 해오더라도, 야, 네가 너무 많이 했다, 처음 때부터. 그러니까 공사비 정액 뭐 이만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없던 걸로 해. 아니면 그 중에 일부분만 해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보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경우가 공사비의 정액 비율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0%죠. 10% 이상 정액해달라고 할 경우.
그다음 두 번째,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정액해달라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공사비를 정액해달라는 경우에 보면 여기에 해당되면 공사비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 정액해달라는 비율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했을 경우에는 10% 이상 올려달라. 3천억짜리인데 예를 들면 10% 얼마죠? 500억을 올려달라든지 301억을 올려달라. 어쨌든 10%가 넘으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했을 경우는 5%만 증가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하면 아무래도 착공 시점과 거리가 멀고 이후에 하면 착공 시점과 가깝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정한 공사금이 근접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당초 계약 금액 대비 누적 정액의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빼고 나머지를 봤을 때 10%나 5% 이상이 되면 하는데 처음에 조금 할 때 3%밖에 안 했어. 안 올렸어.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 다음 또 3% 해달라 그랬어. 그러면 합이 6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적해서 계산한 결과를 볼 적에 여기에 해당되면 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3호에 보면 1호 또는 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 정액 비율이 3%, 100분의 3 이상인 겁니다. 한번 공사비 검증을 했어. 그런 다음에 또 달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3% 넘을 경우는 해야 된다, 이거죠. 이도 마찬가지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2호, 3호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검증 요청이 없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해당 기간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가 공사비 정액을 요청해 왔을 때 그 금액을 딱 보니까 이렇다. 그러면 해당 기간에다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법에 보면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릴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보면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기준이라고 국토교통부 교시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는데 제가 설명드린 이 지금 내용 그리고 안 읽고 넘어간 해설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학원 부분에 해설본을 수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로 이제 궁금하신 분은 알고 조합장님들은 꼭 알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먼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대해서 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고시해가지고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 기준이라는 고시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당연히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검증기관은 법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2조에 도시 및 주관경영법 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정비사업 지원기구라고 하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부동산은 그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다 한데 지금까지는 대개 한국부동산원에서 해왔습니다. 이 지방공사라는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비업법에 해가지고 지방공사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마다 다 지방공사를 만들 수 있는데 주택사업을 위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SH공사 또는 경기도의 경기도주공사 이런 데 하는데 기존에 검증을 안 하다가 이번에 2024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가 이 업무를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SH공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무료로 해준다. 무료로 몇 군데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해보고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노하우는 한국부동산원이 단연 우월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검증 대상은 뭐냐? 이건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법에서 보신 것처럼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경우냐?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는데, 그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계산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고시 이 기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당초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 이 공사비 산정 기준일이 뭐죠? 공사비 산정 기준을 보면 공사계약서 체결한 걸 보면 이 공사계약서의 공사금액은 몇 월 며칠 날 착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아니면 지금 아직 착공 전이니까 지금 시점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지금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시공자가 입찰을 할 때 입찰 참여 제안서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데일수록 나중에 실제 착공할 때쯤 되면 기간이 멀어지기 때문에 공사비가 물가 상승돼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착공일이 대충 한 지금 같으면 2025년 9월쯤 착공한다 라고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사 도급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때 착공되면 물가 상승률이 기존에 적혀진 대로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 이제 원래 제시한 공사 금액보다 더 올라가도록 되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의 전달 생산된 물가지수, 그 다음에 8조의 검증 기준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8조의 검증 기준 시점은 제가 해설을 달았는데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 신청을 하는 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두 개를 빼보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1항 2호에서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1항 3호는 검증을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그 검증한 기준을 가지고 다시 3%가 넘을 경우가 여기 1항 3호거든요. 그때는 검증 후에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의 직전 달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증액을 또 올려달라고 했을 경우하고 이렇게 비중을 합니다. 만약에 검증을 안 했을 경우는 원래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검증 이후에 공사도급 계약서, 그러니까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 1차가 되겠죠. 그때 한번 했다면 그 공사비 산정 기준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려달라고 하는 기준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구를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준이 이제 2019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당초 계약 금액은 시공사 전쟁의 최초 계약한 계약 금액, 보통 가계약으로 이제 보통 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비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하고 방법이 있는데, 시기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에 검증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계약 이후에 공사비 증액인 경우는 변경계약 체결하기 전에 검증을 신청해야 된다. 근데 계약 이후에 공사비 증액 요청을 해놨는데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안 돼. 그러면 검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검증을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설을 좀 붙여놨는데 요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적어 놓은 게, 공사비 검증을 하면 뭐 두세 달 만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빨라봤자 제가 보기엔 한 6개월, 5, 6개월, 그 다음 늦는 경우 1년이 넘게 걸려서 나와요. 야, 한국 부동산원이 뭐 놀고 있냐, 왜 그 빨리 안 해줘?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공사비 검증 신청을 하면 일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자료를 먼저 접수를 해놓고 그걸 받으면 안 가져옵니다. 시공사가 빨리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내로 해주도록 돼 있는데, 뒤에 보시면 60일 또는 75일, 10일 내에 걸쳐가지고 연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못 해주니까 접수를 먼저 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다 들어왔다 싶으면 오늘이 접수일입니다라고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접수됐다고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기간이 길어져요. 시공사가 뻥튀기 한 경우는 뻥튀기 한 자료를 깨맞추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미 다 돼 있는 것 같으면 금방 던져주면 되죠. 자기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50억 넣어달라 했을 때 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빨리 안 주면 시공사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데,
신청은 신청서가 별지 1호 서식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정한 필요한 부대 서류랑 같이 넣으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및 부대 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다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거기다가 다 이제 보내요. 보내면은 이제 부동산인이 보고 오케이 그러면 하는데 그게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접수, 검증기관은 신청서 및 부대 서류, 수수료 입금 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구비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데 접수일은 접수를 통지한 날로 한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가 접수일이 아니고 다 된 다음에 이제 다 완성됐다 해가지고 접수 사실 통지하면 그날이 접수일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처리기간 때문에 그래요. 처리기간 보시면 전체 또는 증액의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는 60일 이내 접수일이죠. 그러니까 자료 다 받고 난 다음부터 60일 이내 2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75일 2달 반. 다만 1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불충분해. 그럴 경우에 보완할 경우는 보완한 서류 줄 때까지 빨리 주면 되는데 늦게 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경우는 이 기간 내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기준 시점은 공사비 증액을 신청한 날짜. 그러니까 얼마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자료 보내주더라고 6개월 또는 1년이 지난 사이에 이게 막 데이터가 달라졌어. 요즘처럼 물가가 하도 오르는 데는 품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신청한 날짜의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HCBM을 몇 개 받는데 얼마가 적정하냐? 시멘트 포구가 몇 대가 들어가는데 레미콘차가 몇 대가 들어가는데 이걸 시공사가 한 대당 500만 원 친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증액을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와 시공자가 협의한 때는 다른 날짜로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이 날짜로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협의가 안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자체 내부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 결과 처리하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증보고서에 넣어야 될 사항이 쭉 있어요.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이 검증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보통 200~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검증보고서는 총회에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 여부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200페이지 내지 300페이지 정도 더 두꺼울 경우도 있습니다. 와요. 근데 그걸 총회에서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경우를 다시 짜니 너무 두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재매토 안건, 공사비 검증 결과 뭐 보고의 건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의결을 받아야 될 경우는 의결 건으로 하는데 그때의 공사비 검증 보고서의 요약 부분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검증 보고서는 PDF 파일로 스캔을 뜬 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되겠어요. 아니다, 홈페이지 공고하면 잘 안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책자에 10자, 총회책자에 300페이지도 좋죠. 그러면 100점이죠. 다 실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부동산이나 관련했던 검증기간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 있는 게 검증 수수료인데 이게 법에서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도록 해놓고 수수료가 비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검증 수수료도 정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수수료를 13조에 적어놨는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를 달려놨는데 이게 별표로 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공사의 검증 수수료가 100억인 이하, 100억 초과, 500 초과, 1000 초과, 2000억 초과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전체 공사의 검증 수수료가 2000억을 초과하겠죠. 그러니까 최초의 공사 계약을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전체가 타당한지를 좀 검증해 달라고 그러면 대부분 넘습니다. 4,800만 원 정도 이상이 돼 있죠. VAT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증액공사 부분을 해달라고 그러면 10억, 그 다음에 50억, 100억, 200억을 나눠가지고 200억 원이 초과될 경우는 4,850만 원 플러스 초과액. 이렇게 해가지고 200억 초과할 경우에도 4,85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검증을 하다가 중간에 취소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검증하다 협의가 잘 돼가다든지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요구해가지고 또는 조합원들이 요구해 검증하다가 다 해결이 되는 바람에 취소합니다. 그러면 환불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비. 환불해 줄 경우에 그 비율도 미리 다툼이 있을까 봐 정해놨어요. 접수일 전까지, 신청일부터 접수일 전까지 이게 뭐냐? 신청해놓고 서류를 막 주는 과정에서 도로 주십시오 그러면 한국부동산 같은 경우에 아직 안 봤을 거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뭐 달라면 100% 해줘야 된다. 조금 품셈이 들어갔겠지만 억울하지만 100%. 그 다음 10일 이내 80%, 10일에서 20일 이내 70%. 비율별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증보고서 일단 제출되면 돈 돌려달라 소리 못하죠 당연히. 검증보고서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안 해도 되니까 돌려달라. 이렇게는 뭐 상식입니다. 상식. 예.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자세하고 보고 싶으신 분은 r119co.kr에 들어가면 이 홈페이지에 제가 이 안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넣어 놓을 것이고 이 강의 내용은 왼쪽에 있는 4강을 보시면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